청주를 떠나 밤낮 없이 양산박을 향해 달려간 공양은 마침내 송강을 만나게 되었다. 공양은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송강에게 형과 숙부를 구해달라고 청했다. 송강은 양산박 두령들에게 그런 공양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주자고 했다. 송강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대청 위아래의 두령들이 한꺼번에 모두 나서며 함께 가겠다고 소리쳤다. 그렇게 양산박은 청주로 출병하기로 결정했다. 양산박에서 청주로 갈 병력은 총 5부대로 두령 20에 마부군이 3,000이었다. 나머지 두령들은 조계와 함께 양산박에 남아 산채를 지키기로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송강은 공양을 데리고 청주로 떠났다. 양산박 군사들이 청주에 이르자 공양이 먼저 노지심의 진영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노지심을 비롯한 그쪽 두령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양산박 호걸들을 맞을 채비를 했다. 이윽고 송강의 중군이 이르자 무송은 일용산의 노지심과 양지, 그리고 시흥과 조정, 그리고 도화산의 이춘과 주통을 데리고 송강을 보러 갔다. 그들은 모두 통성명을 하고는 술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모두가 송강을 형으로 모시기로 했다. 다음 날이었다. 송강이 청주성의 방비에 관해서 물었다. 이에 양지가 여럿을 대신해 대답했다. 세 산채의 병력들은 공양이 양산박으로 떠난 뒤 청주성을 서너 번 공격했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청주성이 믿는 것은 오직 호연작 한 사람뿐이라 호연작만 사로잡으면 사실상 싸움은 끝난다고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오용이 호연작은 힘으로 잡기는 힘들고 계략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강이 기대에 찬 눈길로 묘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용은 웃으며 자신의 계책을 털어놓았다. 다 듣고 난 송강이 몹시 기쁜 얼굴로 그 계책대로 하자고 했다. 다음 날 일찍 송강은 군사를 일으켜 청주성으로 밀고 들어갔다. 성벽 아래 이른 송강은 성벽을 에워싸게 한 뒤 북과 징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게 했다. 성 안에 있던 모용 지부는 그런 양산박 군사들의 기세에 몹시 놀라 급히 호연작을 찾았다. 호연작은 양산박 병력들이 합세한 것에 겁을 먹고 있는 모용 지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얼른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 성문을 나섰다. 호연작이 나오자 송강이 진중에서 가시방망이를 휘두르며 진명이 나왔다. 진명은 성벽 위에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모용 지부를 향해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원수를 갚으러 왔다며 고함쳤다. 모용 지부도 진명을 알아봤다.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진명이 눈을 보았다. 모용 지부는 호연작에게 반역자를 죽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호연작이 두 가닥 쇠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박찼다. 진명도 가시 박힌 쇠방망이를 치켜들고 호연작을 마주쳐 나갔다. 호연작과 진명은 서로가 좋은 맞수였다. 쇠채찍과 쇠방망이가 엉켰다 떨어지기를 50합이 넘도록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용 지부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믿을 만한 장수라고는 호연작 하나밖에 없는 모용 지부는 싸움이 길어지자 마음이 불안했다. 거기다 상대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진명이다 보니 그 불안감은 더욱 컸다. 결국 모용 지부는 징을 쳐 한참 싸우고 있는 호연작을 불러들였다. 호연작이 성 안으로 물러가자 진명도 굳이 뒤쫓지는 않았다. 진명이 진처로 돌아가니 송강은 그날 싸움은 그쯤에서 끝내기로 하고 군사를 시보리 뒤로 물려 진을 쳤다. 성 안으로 돌아간 호연작은 왜 불러들였냐고 모용 지부에게 물었다. 진명과 화영은 원래 자기 밑에 있던 장수들이었는데 가볍게 맞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은근히 진명을 자신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 모용 지부의 말에 호연작이 화를 냈다. 그리고 내일 끝을 보겠다며 큰 소리쳤다. 그러자 모용 지부는 호연작에게 내일 적과 싸울 때 3사람 정도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한 사람은 동경으로 가서 조정의 구원병을 청하고 나머지 2사람은 이웃 고을로 흩어져 가서 군사를 모아오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팎으로 적을 치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호연작도 그건 좋은 생각 같았다. 모용 지부는 즉시 구원을 청하는 글을 3통 쓰고 날랜 군관 셋을 뽑아 다음 날에 대비시켰다. 다음 날이었다. 날이 밝기 바쁘게 호연작의 방으로 군관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북문밖 언덕에 말 탄 사람 셋이 숨어 염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김새를 들어보니 송강과 오용 그리고 화영 같았다. 호연작은 군관에게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기병 100을 뽑아 자기를 따르라고 명을 내렸다. 호연작은 그렇게 말하고 얼른 갑옷을 걸쳤다.
이어 말에 뛰어오른 호연작은 쌍채찍을 감아쥐고 100여 개의 기병과 함께 최대한 조용히 북문 쪽으로 갔다. 성문을 열고 적교를 내려 성을 빠져나간 호연작은 곧 그 군관이 말한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정말 그 세 사람이 언덕 위에서 정신없이 성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호연작은 지금이 양산박 수뇌부를 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을 박차고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세 사람은 호연작이 언덕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말머리를 돌리더니 천천히 달아나는 것이었다. 호연작은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뒤쫓았다. 그렇게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추격전을 하는데 몇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은 곳에서 세 사람이 말을 멈추는 것이 보였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세상이 내려앉더니 온통 어둠뿐이었다. 무슨 상황인지 인지했을 때는 이미 깊은 구덩이에 말과 함께 떨어져 있었다. 그러자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졸개들이 갈고리창을 들고 나타나 호연작을 꽁꽁 묶어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호연작은 별다른 저항도 못해보고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호연작을 뒤따라오던 기병들은 화영이 모두 쫓아버렸다. 힘 안 들이고 호연작을 사로잡은 송강은 천천히 말을 몰아 자기 편 진처로 돌아갔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송강은 호연작의 몸을 일으켜 밧줄을 풀어주고 몸소 호연작을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송강은 호연작에게 양산박에서 함께 지내자고 권했다. 송강은 고태위는 마음이 좁고 소견이 얕아 다른 사람의 큰 은혜는 잊고 작은 허물은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미 수많은 군마와 곡식을 잃은 호연작이 동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고태위가 죄를 묻지 않을 리 없다고 일깨워줬다. 그리고 지금 양산박에는 함께 토벌군으로 출정한 한도와 팽기 그리고 능진도 함께 있는데 호연작이라고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설득했다. 호연작은 반나절이나 말없이 송강의 말을 되짚어 보았다. 이윽고 호연작이 마음을 정했는지 긴 탄식과 함께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송강을 형으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했다. 이로써 호연작도 양산박 두령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자 송강은 기뻐하며 다른 두령들을 불러 모아 호연작과 인사를 나누게 했다. 이어서 송강은 여러 두령들과 다시 공명과 공빈을 구해낼 의논을 했다. 이때 또다시 오영이 묘책을 하나 내놓았다. 그날 밤이었다. 진명, 화영, 솔립, 연순, 여방, 곽성, 혜진, 해보, 구붕, 왕영은 군졸로 꾸미고 호연작을 뒤따랐다. 두령 10명에 호연작을 합쳐 도함 11기는 밤이 깊어질 때를 기다려 성문 앞으로 갔다. 그러고는 호연작이 성 위를 향해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어서 성문을 열라고 외쳤다. 호연작이 그렇게 소리치자 성벽 위에서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군사 하나가 얼른 모용지부에게로 달려가 알렸다. 호연작이 적의 함정에 빠져 사로잡혔다는 보고를 받고 근심에 쌓여있던 모용지부는 호연작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서 한달음에 성벽 위에 올라가 그게 사실인지 살펴보았다. 지부가 내려다보니 정말로 호연작이 연암은기를 이끌고 성벽 아래 서 있었다. 어두워서 얼굴은 뚜렷이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틀림없었다. 모용지부가 어떻게 탈출했냐고 호연작에게 물었다. 호연작은 양산박 쪽에 예전부터 자기를 따르던 두령이 있어 그 도움으로 빠져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따른 이들이 자기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사람들이라고 했다. 모용지부는 더 의심하지 않고 얼른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성문을 열고 적교를 내리게 했다. 호연작을 따라 환하게 열린 성문으로 들어간 10명의 두령은 성 안의 군사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겨를도 없이 그들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말을 타고 호연작을 맞으러 나오던 모용지부는 진명의 한 맺힌 방망이질에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혜진과 해보는 성 안 여기저기 불을 질렀다. 구분과 왕영은 성벽 위에 있는 관군들을 죽였다. 성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본 송강은 대군을 이끌고 밀물처럼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오래자나 청주성은 온전히 양산박 군사들에게 떨어졌다. 송강은 감옥을 부수고 공명과 공빈의 가솔들을 모두 구해냈다. 그리고 군사들을 풀어 성 안에 불을 끄게 하고 모용지부의 식구들은 모조리 끌어내 목을 베게 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밝아왔다. 송강은 청주부의 창고에 있던 재물과 곡식을 거두어 수레에 싣게 했다. 청주성에서의 일이 끝나자 송강은 세 산의 두령들에게 함께 양산박으로 가자고 권했다. 세 산의 두령들도 기꺼이 송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이춘과 주동은 사람을 도화산으로 보내
산채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재물을 긁어모아 오게 했고 노지심은 시흥과 조정을 이룡산으로 보내 장천과 손이랑으로 하여금 산채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재물을 수습해 오게 했다. 공시의 형제들도 백호산의 산채를 정리해서 합세했다. 며칠 안 되어 세 산의 인마가 모두 떠날 채비를 갖추었다. 송강은 그 인마와 자신이 이끌고 온 인마를 합쳐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